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끝내 변화와 쇄신을 거부했습니다. 영남권 이 친윤계는 자신들이 대표 후보로 내세웠던 송원석 삼선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60표나 얻었습니다. 친한계인 김성원 동두천, 연천, 경기도 의원은 30표, 부산의 이현승 의원은 19표. 상당히 더블 스코어로 친한계를 누르고 친윤계가 송원석을 원내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자, 무조건 여하튼 당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전초전이 될 수 있는 원내대표에서 송원석 친윤계를 임명을 하고, 송원석이가 이제 정권을 휘둘러서 앞으로의 지도체제를 구성을 하고 그 지도체제가 중심이 돼서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한동훈에게 불리한 룰 세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전당대회 때 당원 80%, 국민 20%였으니까 대통령 후보 때의 5대5, 50대 50 보다는 한동훈에게 불리하다고 친윤계가 판단을 하는 80대 20 이 룰을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아마도 친윤계는 이제 김문수를 내세워서 당대표까지 먹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TK, 당대표 TK, 골수 TK, 꼴통 정당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 없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당권 경쟁, 기득권 보호 이런 계산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 한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60%, 반대가 40%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는 대표적으로 원주 박정하 의원 같은 사람이죠. 뭐 반대론도 뭐 일부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반대론보다 출마를 강행을 하는 정면 돌파론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론의 주된 골자는 어차피 뭐 하여튼 김문수를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 친윤계가 원내대표도 장악을 했고 새로운 이 지도부 뭐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특히 탄핵 당론 반대 철회 이런 것도 여전히 고수를 하면서 철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신임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코너로 몰 것이며 그리고 여차하면 내년도 지방선거 당권을 위해서 계속 흔들기 작전을 할 것이다. 여차하면 또 쫓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고 내란의 강을 쉽게 못 건널 것이다.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재명 정권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란 특검 결과 더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상처만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1년 기다렸다가 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아니면 뭐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낫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제가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내대표 TK 그리고 당대표 노쇠한 74세의 마른 북어 같은 아무런 감동적인 매력이 없는 김문수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많은 책임당원들이 현타를 느껴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한동훈 쪽을 쳐다볼 것입니다. 이 당이 진짜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김문수라니 마른 북어라니 이래서 양 TK 대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많은 책임당원들이 돌아설 것이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더 유리해질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지난번에 57대 43이었지만 그 정도는 쉽게 뒤집을 수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의무론입니다. 진짜 어떤 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조직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을 때 뛰어들어서 그 조직을 건져내는 그런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2004년 총선 직전에 노무현 탄핵 역풍과 그리고 대선 자금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100석은커녕 80석도 못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임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가 당대표로 뽑혔고 박근혜가 천막 당사에 용단을 내리고 결국은 121석이나 거둬서 당을 살려내는 박다르크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잔다르크, 박다르크는 박근혜가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119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119를 급히 부르고 있습니다. 국힘 119 한동훈이 출동을 해서 자,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63%로 변화와 쇄신의 상징이 됐던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보다는 보수 재건을 바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살려내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국민과 당원들의 119 응급 콜 SOS를 받아들여서 뛰어들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 조직이 어려울 때 아무리 그것이 진흙탕이라고 해도 내란 특검의 칼날 이것에 맞서서 당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에 적극 찬성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방법으로 탄핵 반대 당론 철회를 뛰어넘는 과감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이 당이 정말 탄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지자체 선거에서 세게 한번 붙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이재명 정권이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뛰어들어서 무조건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은 현충원 참배한 이후에 생각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